1945년 여름, 일본은 더 이상 떠오르는 희망의 나라가 아니었다. 마을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농부들의 들판을 가꾸는 리듬감 있는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전쟁은 병사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마저 삼켜버렸다. 시골 마을의 가덕들은 뿌리와 풀, 나무 껍질을 끓여 만든 연약한 죽으로 배를 채우며 그나마 허기를 잠시 잊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영광을 약속했던 제국은 결국 그들에게 재와 굶주림만 남겼다. 그러나 굶주림보다 더 무겁게 드리운 그림자는 바로 미군 점령에 대한 공포였다. 수년 동안 정부의 선전은 미국인을 괴물 같은 존재로 묘사해왔다. 그들은 아이들을 죽이고 여성을 모욕하며 신사를 더럽히고 일본의 전통을 불태우는 무자비한 침략자로 그려뒀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적에게 잡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속삭였고 라디오에서는 연일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미국은 단순한 군사적 상대가 아니라 일본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괴물이자 파괴자로 각인되었다. 이 공포는 추상적이지 않았다. 매일 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굶주린 뱃속의 울림, 이웃에서 전해오는 소문마다 사람들은 온몸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점령군이 마을에 들어서면 집단 자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몇몇 남자들은 녹슨 농기구를 갈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맹세했다. 어떤 집에서는 얕은 구덩이를 파고 그것이 은신처가 될지 무덤이 될지 알지 못한 채 준비했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의 눈빛 속에서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폭격은 시골도 피해가지 않았다. 하늘을 가득 메운 미군기의 굉엄은 땅 위의 삶이 더 이상 일본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령처럼 떠돌았다. 도쿄의 불바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참사는 직접 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소문만으로 충분히 절망을 불러왔다.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적의 모습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미군이 시골 마을로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집안에 모여 침묵했다. 가정마다 조상들의 검과 부적을 꺼내 기도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라며 예를 다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그들의 잔혹함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자리했다. 상상 속의 미군은 키 크고 잔인한 야만인이었다. 드디어 그날, 먼지가 일면 부대가 좁은 흙길로 들어섰다. 군화가 흙을 짓밟는 소리, 햇빛에 반짝이는 총구. 노인들은 소매를 움켜쥐고 젊은 어머니들은 아기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다. 남자들은 무릎이 떨리면서도 태어난 척 서 있었고 아이들은 문틈 사이로 악마를 모두 훔쳐보았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순간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군은 집을 부수지도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고 총을 겨누지도 않고 사람들을 끌어내지도 않았다. 대신 한 병사가 가방 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더니 7살쯤 된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갈색 종이에 쌓여 반짝이는 낯선 물체였다. 병사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내밀고 기다렸다. 아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함정일까 두려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병사는 조용히 기다렸고 눈빛대는 저기가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종이를 벗기자 알 수 없는 향이 퍼졌다. 달콤하고 진한, 지금껏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였다. 그는 한 입 베어 물었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맛은 기적 같았다. 주위의 어른들도 숨을 삼켰다. 적이 음식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그 초콜릿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쌓여온 두려움과 징후를 흔드는 균열이었다. 라디오에서 떠들던 괴물의 모습과 눈앞에서 초콜릿을 내미는 인간의 모습은 도무지 일치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조심스러웠다. 혹시 함정일까요? 잠시의 친절 뒤에 더 큰 잔혹함이 숨겨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달콤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물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적도 인간일 수 있는가? 증오 속에서도 자비가 존재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말없이 그 질문을 안고 잠들었다. 아직 답은 없었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처음으로 씨앗 같은 가능성이 움트고 있었다. 초콜릿과 통조림, 껌과 담배. 그 모든 낯선 선물이 마을에 남긴 것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주입된 선전과 눈앞의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격이었다.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미군은 짐승이다. 그들은 잡히는 순간 너희를 짓밟고 조롱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왔다. 라디오와 벽보, 교실에서의 교육은 한결같이 적을 악마화했으며 이 이미지는 마치 절대적인 진실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달콤한 초콜릿과 어른들의 입술 사이로 번져간 담배 연기는 그 절대성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일부는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초콜릿을 먹는 모습을 보여 속으로 분노했다. 저것은 함정이다.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독이 숨어 있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며 자신을 붙잡았다. 그들은 여전히 미군인을 신뢰할 수 없었고 친절은 오래가지 못할 위장술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 만약 선전이 거짓이었다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죽음까지 감내해왔는가? 수많은 희생과 굶주림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충돌은 특히 어른들에게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은 단순했다. 초콜릿이 맛있으면 웃었고 건빵이 배를 채우면 만족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복잡했다. 눈앞에 병사는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폭격으로 무너진 도시, 전장에 서스러진 아들, 전쟁이 앗아간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친절한 손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분노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미군을 몰래 따라다녔고 군인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종종 사탕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의 입가에 번진 웃음은 어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른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 경계 뒤에서 적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아직 목소리로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씨가 되고 있었다. 노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충돌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제국의 선전이 전쟁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속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우리가 믿어온 것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굶주린 아이들이 빵을 받아먹고 기뻐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전의 목소리를 떠나보냈다. 미군은 야만인이다 라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의 눈앞의 병사들과 맞지 않았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고 먼 타국에서 온 청년들일 뿐이었다. 일본의 아들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 그들의 눈빛에는 잔혹함보다 피로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곧바로 화해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증오와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폭탄이 가족을 앗아간 기억은 달콤한 초콜릿 몇 개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웠다. 하나는 저들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경고였고 다른 하나는 혹시 우리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라는 속삭임이었다. 밤마다 사람들은 이 충돌을 안고 잠들었다. 낮에는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며 미군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밤에는 폐허가 된 마을과 사라진 친척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 간극은 너무 커서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단순히 적은 괴물이다 라고만 믿을 수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혼란은 결국 하나의 새로운 감각을 낳았다. 그것은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아닌 질문의 형태였다. 적이라도 인간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 그 질문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무겁게 자리 잡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점령의 초기에 있었던 그 작은 순간들은 단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었다. 초콜릿 한 조각, 통조림 한 강통, 껌과 담배 몇 개비. 그것들은 일본 민간인들에게 단순히 허기를 달래주는 음식이나 물건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들은 선전으로 가득 찼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처럼 징후와 공포의 벽에 생긴 균열이었다. 병사들의 행동은 체계적으로 계획된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본능, 눈앞에서 배고픔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소한 친절이 일본인들의 기억에 깊이 남았다. 굶주림 속에서 받은 초콜릿은 단순히 혀끝을 달콤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과 인간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그 경험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미군은 더 이상 괴물도 악마도 아니었다. 초콜릿을 나눠주는 거대한 형들, 사탕을 건네는 낯선 삼촌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 순수함은 부모들의 마음에도 스며들었다. 어른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아이들이 미군 병사 곁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마음을 닫아둘 수는 없었다. 노인들은 더욱 복잡한 심정을 안고 있었다. 그들은 제국의 몰락을 지켜본 세대였고 거짓된 선전이 어떻게 사람들을 희생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와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은 쓰라린 고통을 동반했다. 적의 손에서 건네받은 초콜릿을 씹으며 느낀 달콤함은 동시에 패배의 쓴맛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친절이 없었다면 그들의 손주들은 그날 밤 배고픔으로 울었을 것이고 마을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이 모순된 감정은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심었다. 적이라도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점령 이후에도 계속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친절의 기억은 마치 씨앗처럼 자라나 일본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미군의 존재가 단순한 공포의 대상에서 점차 협력의 대상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는 바로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있었다. 점령이 길어지면서 일본인과 미군 사이에는 다양한 접촉이 늘어났다. 시장에서, 학교에서, 길모퉁이에서 서로 마주쳤다. 처음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앞섰지만 초콜릿을 받은 아이와 그것을 지켜본 어른들의 기억은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태도를 가능하게 했다. 그들도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서서히 넓어졌고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 위에서도 작은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물론 이 변화가 곧바로 용서와 회해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원폭의 참상, 불바다로 변한 도시,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들의 부재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 허기진 배를 채워준 작은 친절은 최소한 증오와 절망만이 지배하는 세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훗날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으로 함께 세계 무대에 서게 된다. 경제와 정치, 문화까지 이어지는 그 긴 여정의 시작은 어쩌면 바로 이런 순간들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초콜릿 한 조각이 제국의 선전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교류와 이해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었다. 폐허 속에서 건네진 달콤함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증오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화해의 씨앗. 그 씨앗이 훗날 일본과 미국이 함께 걸어갈 길에 밑바탕이 되었다.